9월 AMH 평가전 우리나라는 코스타리카 그리고 카메룬이랑 연달아 국내에서 평가전을 치르고요.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도 A매치 평가전을 치르기 위해서 대표팀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벌써 다음 주네요. A매치 주간. 저 역시도 아마 스포티비에서 뭔가 또 새벽 경기 해야죠. 주중에. A매치 친선전. 이게 경험해본 분들 혹시 경기를 쭉 팔로우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정말 힘들어요. 사실 그 리그 경기는 가끔 이제 주중에 새벽 경기 하잖아요. 근데 저도 뭐 같이 스포티비 다닐 때 오히려 A매치 주간이 더 힘들었어요. 맞아요. 이게 그 챔스나 유로파는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도 챔스 주간이었지만 금요일에서 토요일이든 쉬잖아요. 그치. 근데 A매치 주간은 그런 게 없어요. 매일 다 있어. 제가 어떤 경험까지 했냐면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단기간 많은 경기 기록이 7일 동안 9경기였나? 연달아서. 진짜?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하루에 3경기, 이틀에 5경기. 저 이틀 6경기. 내가 이겼다. 48시간 5경기 하고 막 이랬습니다. 저 토 3경기, 일 3경기에서 주말 6경기. 저는 거기에 추가할 게 있죠. 뭐죠? 축구만 5경기고 NBA랑 이제 야구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야, 대단하죠. 철강왕들입니다. 그때 이제 목을 갈아 넣으면서 일을 했었고 아무튼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이 이제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9월쯤의 명단이면 이번에 특히나 26명의 엔트리이기 때문에 95% 정도는 부상자를 제외하고는 월드컵에 본선에 간다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마지막 당금질이기 때문에. 자, 일단 우루과이는 이랑 캐나다랑 9월에 A매치 평가전을 치르는데 예비 명단 41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쭉 띄워놓고 있는데 주요 선수들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슬레라 골키퍼. 오랜만이 아니죠. 꾸준하게 나오는 이름이죠. 2010년에도 우리가 만났었던 무슬레라 골키퍼가 있고 무슬레라가 좀 익숙한 선수긴 한데 사실 무슬레라가 근데 베테랑이고 예전보다는 이제 주전 경쟁에서 좀 밀려있기는 하죠. 무슬레라가 이제 주전골이 아니죠 이제는. 맞아요. 근데 대신 정신적 지주 역할을 좀 할 것 같고 요즘에 주전에 이제 그 세리오 로체트 선수가 우리가 대표팀의 주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센터백은 카세레스, LA 갤럭시 소속이에요 이제는. 호세이메네스, 코아테스, 그리고 아라우오.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나폴리의 백업 왼쪽 풀백인 올리베라 선수도 이번에 합류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라우오가 너무 무서워요. 아라우오 그 큰 키에 풀백을 소화하는 거 보면 피지컬이 남다릅니다. 개인 수비가 되게 좋아요. 지난 시즌 엘클라시코 마지막 그 맞대결 때 비니시우스를 상대하면서 비니시우스를 봉쇄했던 아라우오였죠. 그리고 이 선수도 굉장히 어린 선수죠. 맞아요. 위치가 딱 손흥민 선수하고 겹치는 위치여서 분명 맞대결이 좀 있을 겁니다. 호세이메네스는 아시잖아요. 뭐 부상이 이 선수의 아니라면. 발목을 잡아서 그렇지 이 선수는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거 다들 아실 것 같고 자 이제 미드필더 쪽 베시노, 벤탄쿠르, 발베르데 있습니다. 발베르데 진짜 제가 올 시즌 지금 선수들 중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한 번도 지지 않는 팀이고 레알 마드리드가 가장 잘한다라는 얘기를 여러 영상에서 했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 제일 빛난다? 그 중에 하나가 발베르데입니다. 진짜 그냥 축구를 잘해요. 툴이 너무 많아요. 어딜 갖다 놔도 잘해. 근데 우리나라 만나네요. 발베르데는 특히 대표팀에서는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에서 정말 굳이 꼽자면 딱 하나의 단점이 아직은 골을 넣는 데 있어서 중거리 슛에 0점이 안 잡힐 때가 많다. 근데 최근에 그 왼발로 마요르카전에 때린 거 보면은 0점이 잡힌 느낌은 아니긴 했는데 그게 들어가긴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그런 비판이 통했어요. 진짜 발베르데가 골이 없었고 스탯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난 시즌의 그 기간마저도 우루과이 대표팀에서는 중거리 슛 때려서 그게 뻥뻥 들어가는. 맞아요. 오히려 A매치에서는 그래서 중거리 슛을 자신감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인지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로 오면서 일단 마요르카전에 골이 터진 것도 있지만 그 경기를 보잖아요. 발베르데가 좀 의식을 했는지 중거리 슛 시도를 또 많이 하기도 해요. 근데 지난 시즌보다는 소속팀에서도 이제 0점이 더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더 킥의 어떤 날카로움이 가다듬어졌다는 뜻이고 그 상태로 우리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발베르데 막는 거 진짜 좀 큰일이고 공격진은 발렌시아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제 카바니, 루이스 수아레스, 막시 고메스, 나라윤 누네즈 그리고 이제 맨유의 펠리스트리. 네, 파쿤도죠. 굉장히 좀 드리블을 잘 치는 나리가 알라베스로 임대 경험이 있는 파쿤도 펠리스트리입니다. 자, 이 정도가 주요 선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라우오 그리고 발베르데 이 둘이 가장 무섭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경계가 되죠. 그리고 뭐 당연히 손흥민 선수 동료의 벤탄쿠르도 어쨌든 대표팀에서 보여주는 활동량과 어떤 그 커팅 능력은 우리가 공격을 나갈 때 이 선수에게 볼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무서운 선수가 오늘 사리 감독 라치오가 미트윌러한테 5대1로 줬던데 그러니까 뭐 뭔 일이 펼쳐졌는지 모르겠지만 베시노가 라치오로 가면서 뭔가 사리 감독이 전술적으로 유연한 어떤 빌드업을 풀었을 때 베시노가 그 큰 키에
제공권, 피지컬 이걸 바탕으로 롱볼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면서도 은근히 박스 타격을 잘하고 있어요. 베시노의 어떤 그 신체 능력, 당연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1대1로 상대하기 벅찬 선수라서 그쵸. 베시노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상황에 따라서 예. 조커로 나오더라도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네. 우루과이 대표팀 명단을 만나봤고, 이어서 이제 가나. 가나의 특징은 뭐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귀화 선수들의 합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냐키 윌리엄스, 네. 빌바오의 정말 발빠른 공격수,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의 램프티는 이제 귀화를 합류를 했고, 기존 핵심 자원이었던 토마스 파티, 그리고 이드리스 바바. 뭐 바바는 올 시즌은 사실 마요르카에서 주전에서 좀 밀리긴 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도 토마스 파티가 부상 복귀한 가나의 중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팀은 절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 아마티, 레스터시티, 술레마나, 스타드레. 술레마나 선수 있잖아요. 정말 드리블 잘해요. 청이 형도 술레마나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이런 스타일이 개인 역량으로 우리의 어떤 조직이 갖춰져 있는 수비를 그냥 개인 능력으로 허물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가 좀 뺐는데 리강에서 활약하는 이제 공격수들도 개인 기량이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프라이부르크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다니엘 코피 체레 선수. 체레 선수도 가나 국적이에요. 그리고 그 아약스의 쿠두스 그러니까 하필 골을 넣는 애들이 다 가나고 그렇더라 국적이. 뿔이 올라 있더라고요. 맞아요. 하필 이 타이밍에 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파티의 경우는 뭐 아스날 그리고 이제 가나 중원 핵심이기도 하고 바바는 마요르카 중계를 보면은 올 시즌 확실히 많이 밀려 있는 상태. 아마티는 레스터 시티에도 좀 실수가 잦은 모습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들어본 선수보다 들어보지 못하고 생소한 선수들이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귀화 선수들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월드컵에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 상대다. 가나를 이렇게 좀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 좀 많이 되죠. 예. 분명 우리가 예선 때 봤던 가나의 전력보다는 강해져 있어요. 근데 팀 전술로 봤을 때 사실 이 팀이 빌드업 체계가 뭐 그렇게 잘 갖춰져 있는 팀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팀적인 조직력이 생각보다 와해돼 있기를 정말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팀은 앞서 만난 두 팀도 쉽지 않다라고 했지만 포르투갈 멤버만큼 여기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포르투갈 국가가 되게 좀 웅장해서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국가? 네, 이탈리아랑 포르투갈 국가를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막 포르투갈 그 남아공 월드컵 때 되게 유명한 짤방이 있었어요. 뭐죠? 프리짤. 그래서 뭐지? 가사 까먹은 호날두라고 호날두가 그 분명 그런 건 아니죠. 남아공 월드컵 때 그때 이렇게 막 이렇게 도열을 하는데 다른 선수들 다 우렁차게 부르는데 호날두 혼자 뭔가 입모양이 어색한 거예요. 하면서 하는데 옆에서 립싱크 느낌이고 막 이런 건가? 사람들이 그때 막 호날두 가사 까먹은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그 남아공 월드컵 당시에 좀 유명한 프리짤로 돌아다녔죠. 국가만큼은 우리 김신욱 선수가 우렁차게 선수가 최고죠. 근데 포르투갈도 약간 그 에너지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개인기량도 가진 팀이잖아요. 최정예를 이번에 소집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탑 클래스 미드필더 2명이 일단은 포진하고 있죠. 베르나르도 실바랑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 두 선수는 움직임도 움직임인데 언제든지 동료를 향한 한 번에 연결되는 키패스가 어느 위치에서나 가능한 선수들이죠. 활동폭도 넓고 전술적인 움직임 수행 능력도 뛰어나고 진짜 그 활동폭 넓은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경계가 됩니다. 프리미어리그 탑클래스 미드필더 2명 해가지고 저희가 베르나르도 실바랑 브루노 페르난데스 얘기했잖아요. 그 바로 밑에 선수 후벤 네베스도 합류됐습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 좀 공헌이 될 수 있는 뭐 다닐루 선수도 있고 다닐루 페레이라 선수도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 있고 윌리엄 까르발유도 있고 공격진은 아무래도 이제 윙어죠. 페드로 네투 그리고 네투 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네투는 골 넣는 것 빼고는 잘해요. 골을 못 넣어요. 그러니까 부상 복귀에서 확실히 괜찮아요. 워낙에 기대를 많이 받는 자원이기도 하고. 솔직히 결정력은 본인 책임도 되게 좀 크다고 보긴 하는데 근데 그 이전까지의 드리블과 왼발 능력은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AC 밀란 이번 나폴리와의 경기에서는 이 선수가 나오지 못하지만 하파엘 레앙. AC 밀란 측면 공격 핵심입니다. 밀란 더비만 보더라도 이 선수의 피니시 능력이 물이 올라 있음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이 선수도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빠르고 이게 드리블 돌파하면은 수비수들이 휘청휘청합니다. 약간 좀 뭔가 상대를 속여낼 줄 아는 급격한 방향 전환도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이제 주앙 펠릭스 선수도 소집이 됐고요. 모라타와 올 시즌 이제 전방 투톱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이 선수, 뭐 어리고 이 선수는 역습을 전개할 때 정말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 만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죠 우리나라는. 칸셀루도 있고. 그 아웃프런트 크로스 저거 누가 막습니까? 그 줄레 후메스 진짜 잘했거든요. 도르트문트. 저 슐로터백도 그렇고. 근데
그 칸셀로 아웃프런트는 그냥 못 막아요. 맞아요. 거기다 반응을 혼란이 그렇게 해버리면 그걸 누가 막습니까? 물론 칸셀루가 이제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는 뭐 왼쪽보다 오른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건 맞지만 근데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칸셀로 어디다 놔도 약간 축구 도사 같은 느낌이어서 그냥 개인의 힘으로 왠지 잘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가 마침 챔피언스리그 주간이다 보니까 챔피언스리그 팀 여러 팀들 경기를 하잖아요. 한두 명씩은 우루과이, 포르투갈 선수들 다 있습니다. 이번에도 맨시티와 돌문 경기 베르나르도 실바랑 칸셀로 있었죠. 반대쪽에 이제 게헤이로도 있었죠. 맞아요. 그 리버풀 아약스 경기 한국 선수 빼고 다 있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또 명단이 발표가 되고 월드컵이 다가올수록 참 쉽지 않은 좀 걸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뭔가 세 팀 모두 갑작스러운 갈등과 갑작스러운 와해,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도 우리도 그 사이에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나폴리 가서 주전할 줄 몰랐잖아요. 맞아요. 너무 잘해주고 있고 선수도 전체적으로 좀 폼 오르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9월 A매치 때 분명 월드컵 보여줘 완전체잖아요 우리. 그리고 우리도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 명단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조 말고 월드컵 우승 후보 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뭐 뽑힐 만한 선수는 거의 다 뭐 뽑혔다라고 봐야죠. 맞아요. 일단 뭐 후안 포이스는 이번에는 명단에서 좀 빠지게 됐고 뭐 이외에 지금 로마의 왕자 디발라. 디발라 너무 잘해요. 그리고 훌리안 알바레스. 맨시티 이제 멀티 자원으로 아마 또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는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보이고. 뭐 디마리아, 메시 당연히 합류돼 있고. 파포 고메스, 브라이튼의 폼이 좀 뭐 맥칼리스터, 뭐 당연히 벤피카에 지금 홀딩 미드필더로 또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엔조 페르난데스 그리고 FM 유망주 티아고 알메다. 여기 보면은 진짜 멤버가 너무 좋네요. 브라이튼 최근에 득점이라던가 경기 푸는 거 보면 메갈리스터가 정말 잘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주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메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팀 분위기가 있어서 그렇죠. 기대가 좀 되고요. 우리 형 우승시키자는 느낌이잖아. 맞아요. 아마 메시를 우선 주고 디발라 역할은 막 로마에서처럼 아르헨티나 대표에서 엄청 큰 걸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디발라가 또 만약에 로테이션을 통해서 기회를 잡았을 때 어떤 활약을 하는지도 좀 궁금해지고요. 브라질도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의 경우는 역시 브라질도 선수들 개개인의 면면을 봤을 때는 밀리는 국가는 아니에요. 당연히 훨씬 더 좋은 이번 대회 우승 후보다운 어떤 모습인데 이번에 알렉스 산드로가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좀 이번에 명단에서 빠지게 됐고요. 이제 헤난 로지가 들어왔죠. 맞아요. 그리고 쿠티뉴도 이번에는 뽑히지 않았고 가브리엘 제주스도 이번에는 일단 뽑히진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좀 독특한 점은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아스날 선수들이 이번에 좀 많이 빠져 있는 브라질 대표팀 명단이고. 근데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브라질은 이미 엔트리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새로운 선수들이 꽤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졌어 또. 맞아요. 뭐 폴라멘고의 유망주 페드리구라든지 페드로라든지 아니면 뭐 이번에 호드이구, 뭐 쿠냐, 바르셀로나에서 잘하고 있는 하피냐 이런 선수들 계속 좀 중용을 해주면서 앙토니도 뽑혔고 월드컵 대표팀의 뎁스를 조금 늘리는 방향의 마지막 점검을 하는 게 아닌가. 근데 뭐 당장 활약 좋은 선수들은 그냥 그대로 월드컵에도 가지 않을까 무난하게 9월에 뽑히지 않더라도 충분히 나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프랑스의 경우는 일단 이렇게 좀 명단이 뽑혀 있네요. 바란, 뭐 파바르, 쿤데, 테오, 우파메커노, 살리바도 이번에 뽑혔고. 맞아요. 이번엔 아무래도 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캉테라든지 포그바라든지 그리고 벤제마도 이번에는 휴식을 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승 후보 국가들은 물론 코망도 이제 부상이에요. 정말 뭐 그 벤제마도 이번에 부상으로 빠진 거지만 우승 후보 국가들은 뭐 당장 뎁스 자체가 그만큼 좀 두껍다 이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잉글랜드의 경우는 맥과이어가 더 뽑혔어요. 이런 부분은 좀 독특한 점이 아닌가. 그 얘기가 좀 있었죠. 이제 맥과이어가 아니라 뭐 베나이트라던가 다른 괜찮은 센터백도 있는데 근데 이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의 맥과이어는 맨유에서의 맥과이어랑은 좀 다르긴 해요. 근데 개인 폼 자체가 워낙 떨어져 있어서 대표팀에서 좀 어떤 모습을 보일지 현재로서는 걱정이 되고 알렉산더 아놀드도 이번에 뽑혔어요. 근데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사실 우선순위 아니기 때문에 알렉산더 아놀드가 좀 어떤 활약을 보일지도 현재로서는 변수가 좀 있고요. 이런 가운데 잉글랜드 역시도 멤버들의 경쟁력을 함축시킨 상태에서 이번에 또 9월 친선전을 치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와 함께 속해 있는 조뿐만 아니라 월드컵 이제 우승 후보 팀들의 명단까지 살펴봤는데 참 월드컵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70일 정도 남았을 거예요. 좀 기대가 되고 재밌는 경기 또 가서 즐겁게 보고 영상도 찍어오고 형철이는 여기서 또 해설도 해야 되니까 아마 추억도 쌓고 네. 월드컵 같이 즐기면서 보시죠.